네, 조금 전 기사에서 봤듯이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한 대북 특사단이 다녀와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어요. 네네. 네, 먼저 6.1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교수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대서특필을 하면서 네네. 만족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북한 간 표현과는 다르게 우리 정부는 6일 아침까지만 해도 실망스럽지 않은 정도의 표현만 했거든요. 자, 네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건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의 계속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남관계 차원에서 또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의 성과는 분명히 그때 이미 이제 나온 걸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네. 그러나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또 그것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앞으로의 협조 부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성과를 널리 이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정부는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행히도 정의용 특사가 돌아와서 밝힌 내용은 6일 아침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표현보다는 구체적이었는데요. 네네. 남북의 이번 합의에 대한 김 교수님의 전체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합의는 파격적인 합의다.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과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북핵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남북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역시 이제 이번 전체적인 평가는 결국 한반도의 그동안 군사적인 대결 구도 또는 강대 강의 대결 구도를 대화 쪽으로 물꼬를 트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특사단의 방북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평창으로 시작됐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그 과정에서 남관계 개선 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 안전 올림픽이 되고 북측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열린 공간을 남북한이 특사 교환을 통해서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워싱턴 방문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한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여러 가지 합의 중에 가장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네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 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인데 그렇습니다. 네, 장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상당히 전략적이다. 혹은 네네.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네. 하나는 그동안 정상회담이 북한 쪽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평양에서 1,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 판문점 평화의 집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회담의 정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측에서만 이루어진 정상회담, 그것은 북측이 또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판문점 거기에다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남측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북한이 상당히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공간적 선택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판문점 정상회담이 그동안 평양, 판문점 이렇게 진행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제주도나 또는 서울에서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 4월 달에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비롯해서 북한의 또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4월 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한반도의 위기 요인을 좀 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북측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특사단 방북이나 전반적인 평창을 매개로 한 남북한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직간접적인 대화의 가장 최종 목표는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설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북미 대화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촉구를 했고, 미국 쪽에는 북한에 대해서 좀 문턱을 낮춰라. 핵 문제와 관련된 문턱을 낮추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측의 이번 우리 측과의 그런 특사 방문 과정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북측이 그동안은 뭐 공식적으로 과거에 김일성 시대나 또는 김정일 시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김정은 시대의 비핵화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이제 북측이 이렇게 보내는,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어떤 국면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지금의 그런 북미 대화가 가능한 이런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는 북한의 어떤 그런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 또 대화 기간엔 도발도 않겠다. 나가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4월에 이제 진행이 될 때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정도면 상당히 전향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북측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당분간, 우선은 이제 당분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당분간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 전략 도발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이게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정적인 중단 조치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부분에서 해낸다면, 이것을 미국이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지금 특사단이 지금 곧 미국을 8일부터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방문이 가능한 것은 결국 미국도 이러한 북한 쪽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좀 일단은 수용하면서 접근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라토리엄, 이 조치는 역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출발점, 또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호 신뢰를 주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군사훈련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결론이 아직 덜 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고 남북한 미국이 이 부분을 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일 밤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고 각국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북미 회담의 당사자인 미국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해서 상황을 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이런 반응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 올라와 있는 글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의 대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당사자 간의 진지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또 헛된 희망일지 모르지만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북미 대화의 문을 열면서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흐름 자체,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북측과 합의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북측의 이야기들이 나왔다. 미국은 그동안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강한 입장이고, 네, 그렇죠. 대북 압박 일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친 우리 측 대표단의 방북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펜 패싱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 갔다 와서 일본을 갑니다만 충분히 아베 총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설명을 하고, 또 일본 쪽도 적극적으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한 북미 접촉, 북미 대화, 나아가서는 육자회담까지 가는 이 경로에서 일본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국과 대화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이 자세로 어떤 시기를, 이 시기에서 어떤 자세를 맞이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육군사관학교 가서 졸업식에 가서 하신 말씀은 국방 부분에 대해서는 늘 대비태세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대화의 시기에도 국방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보 대통령을 또 한편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방 당국은 하나의 어떤 그런 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방 대비 태세를 명확하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지금 흐름 자체가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 이 속에서 안정적인 그런 안보 태세를 만들어내야 또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홀가분하게 나설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역시 국방과 안보가 제대로 지켜져야 상당히 그 과정에서 안정감을 갖고 현재 남관계 또 북핵 문제 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방당국이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또 차분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대북 특사 방북 결과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